오늘은 결론 3개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에 있는 멘토기관 20곳, 서류 합격률이 4.42%에서 5% 사이입니다. 차이가 0.58포인트인데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둘째, 그런데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4.63% 대 10.78%, 2.33배 차이가 납니다. 셋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거는 합격률 높은 기관이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주간 기간에 서류를 넣었을 때 상위 5%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판이 어디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을 고를 필요는 전혀 없고요. 판을 고르셔야 됩니다. 내가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판.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전부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석비지 이동거입니다. 저는 모두의 창업 1기에서 책임 멘토로 멘토링과 심사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숫자는 기사 요약이 아니라 일기 평가 가이드에 실제로 실린 기관별 접수 건수와 선발 티오 원자료 전량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티오가 접수에 비례한다는 것, 그리고 심사가 그 기관 안에서 상대평가라는 것, 이 두 개를 오늘 데이터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2기 지원하실 때 어떤 주간 기간을 내가 선택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 왜 기간 고민이 시간 낭비인지, 서울 20개 기관의 합격률을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둘째, 그럼 진짜 격차는 어디서 났는지, 셋째, 그래서 뭘 보고 골라야 하는지, 세 단계 필터를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단계 우리가 범하는 흔한 실수 세 가지.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할 거는 주간 기간을 선택할 때 필요한 세 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자, 2기 신청서를 열면 이런 칸이 하나 있습니다. 멘토 기간 선택. 여기서 다들 어떤 기간을 선택할지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요. 1기 때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기간이 확 늘었거든요. 서울만 보면은 1기에 대략 20곳이었는데 2기 때는 33곳 정도로 65%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17곳에 신규 16곳이 새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빠집니다. 1기 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많은 인원들이 몰렸고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무려 1200명이 몰렸는데 2기부터는 팀을 아예 뽑지 않습니다. 스파크랩, 퓨처플레이도 서울권 명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 곳 접수만 합쳐서 3,633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참고할 만한 기준이 통째로 바뀐 상태에서 3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자, 1기 원 자료를 한번 제가 다 뜯어봤는데요. 전국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접수했고 그중 몇 명이 1라운드를 통과했는지, 접수 총 51,907건, 1라운드 진출은 4,000명, 전체 통과율로 보면 7.7%, 즉 13명 중에 1명이 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량의 데이터를 기관별로 계산해서 합격률을 다 뽑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7.7%라는 이 평균 안에 2배가 넘는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기관이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어디로 옮기면 확률이 실제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면 사실 계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 제가 멘토링하는 기술 기반 팀의 대표님한테서 메일이 왔는데요. 자, 이 팀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허 등록 3건에 출원 1건, 기술 성숙도는 TRL 8, 성능 검증치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1기 때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메일 내용은 1기 때랑 똑같이 서울 창경으로 넣을까 하는데 연이 닿아 있는 대학이 3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특허는 학교랑 무관한 개인 특허라서 학교에서 수행할 연구가 없습니다. 자, 이 짧은 질문 안에 틀린 전제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똑같이 갖고 계신 오해인데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 팀이 넣었던 서울 창경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 뽑아준 기관이었거든요. 자, 뭐가 틀렸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1기 서울 20개 기관 실적입니다. 합격률 높은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위 CNT테크가 1200명 받아서 60명, 5%. 맨 아래 제2원 창업투자가 249명 받아서 11명, 4.42%.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83%. 자, 아까 그 대표님이 지원하고자 했던 곳인데요. 자,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5%, 제일 낮은 데가 4.42%. 자, 20개 기관이 0.58%포인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이 4.65%고요. 자,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 TO가 접수 건수에 비례해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잘한다고 TO를 더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기관에 1200명이 접수하면 60명, 250명이 접수하면 11명. 자,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비율이 안 변해요. 자, 보세요. CNT테크는 1200명 받아서 60명을 뽑았고 제2원 창업투자는 249명 받아서 11명을 뽑았습니다. 접수 규모는 5배 차이인데 합격률은 5%대 4.42%.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관 규모는 변수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큰 데 가도 작은 데 가도 확률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그래도 5%랑 4.42%는 다르잖아요. 네, 솔직히 다릅니다. 근데 얼마나 다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000명이 지원했을 때 50명이 붙느냐, 44명이 붙느냐, 6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기관 목록 놓고 고민하는 그 2시간, 3시간 동안 차라리 사업계획서의 문제인식 첫 문단을 고치거나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고객 개발의 증거를 보강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거는 제가 심사해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서울 안에서 어느 기관이냐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격차는 어디서 났느냐? 자, 이거 보시고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접수는 거의 정확히 반반이에요. 수도권은 25,930건, 비수도권 25,977건, 47건 차이입니다. 그런데 TO는 1,200명 대 2,800명. 똑같은 수가 지원했는데 2.33배를 더 뽑았습니다. 자, 권역별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영남이 10.86, 호남이 10.82, 충청이 10.78. 자, 그런데 서울은 4.65, 경기는 4.64, 인천은 4.49. 자, 비수도권은 어딜 가도 10%대인데요. 수도권은 어딜 가도 4%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국가에서 설계한 내용입니다. 국가 재정 사업에 비수도권 우대 정책이 TO 배분 단계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건데요. 그리고 2기에는 이게 더 강해집니다. 총 선발이 5,000명에서 10,000명, 2배가 됐는데 일반 기술 트랙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로컬 트랙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각각 2배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쿼터입니다. 2기 추진 계획에 비수도권 70% 이상, 예비 창업자 80% 이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자, 1기에는 TO 배분에 반영되는 수준이었는데 2기에는 아예 명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 중에 어디냐가 변수가 아닙니다.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변수입니다. 제일 극적인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서울 CNT테크에 1200명이 접수해서 60명이 붙었습니다. 자, 대전 한남대도 똑같이 1200명이 접수했어요. 자, 몇 명이 붙었을까요? 무려 132명입니다. 두 곳 다 1200건에서 접수가 멈췄어요. 상한선에 걸린 겁니다. 즉 경쟁 강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분배했는데 한쪽은 60명, 한쪽은 132명.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배분 구조에서 나오는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변수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나오죠. 자, 그럼 다 지방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책임 멘토링이 4회입니다. 이게 성실성 평가 필수 배점 20점에서 30점의 근거인데요. 대전 기간을 골라놓고 4번을 다 못 가면 합격률 2배를 벌었다가 평가에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지역이나 거주지 제한 조항이 있는지를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수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2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셋째, 2기는 TO 배분 방식이 그대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기 데이터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아직 보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연고가 있다. 본가, 학교, 사업장, 실증 현장 뭐라도 그러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33배를 버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연고가 아예 없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논리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기 평가 가이드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 멘토의 관찰식 평가 후 평가 의견과 활동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멘토 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TO를 맞춰서 선정한다. 멘토 기관에서는 3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출자 수에 따라 분과 구성 및 평가를 운영한다. 핵심은 TO의 맞춰입니다. 절대평가라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붙겠죠. 내 서류의 완성도만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구조는 그 기관에 접수된 사람들끼리 줄을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TO만큼 자르는 겁니다. 몇 점 넘으면 붙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등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실력은 그대로인데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프라이머, CNT테크, 더벤처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엑셀러레이터죠. 여기엔 어떤 팀이 몰릴까요? IR 덱 몇 번 돌려본 팀, 데모데이 나가본 팀들이 몰릴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 처음 들어온 대학 기관들, 여기 접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학교 학생이거나 아이디어 단계 예비 창업자입니다. 아까 그 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특허 등록 3건, TRL 8, 성능 검증치 보유. 이 팀이 유명 엑셀러레이터 풀에 들어가면요. 거기선 특허 있는 팀이 많이 있습니다. 즉 평범해진다는 거죠. 똑같은 팀이 신규 대학 기관 첫 풀에 들어가면요. 압도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실력은 1도 안 바뀌었는데 등수가 바뀌는 거죠. 반론 하나 미리 답하면 신규 기관은 TO도 적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봤잖아요. 비율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건 경쟁 상대의 수준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데가 제일 좋은 걸까요? 자, 아닙니다. 하한선이 있어요. 평가 가이드에 분과별 아이디어 분포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 이용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접수 규모가 충분하면 분과가 나뉩니다. 에너지 소재 분과가 따로 구성되고 그 분야 외부 위원이 섭외됩니다. 내 기술을 아는 사람이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접수가 너무 적으면 분과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재, 에너지 아이템이 배달앱, 교육 플랫폼이랑 한 분과에서 비교가 됩니다. 기술을 이해 못하는 심사위원 앞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분과가 하나 나올 만큼 작지는 않은 곳을 고르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단계의 필터인데요. 이 순서대로만 한번 걸러보시기 바랍니다. 위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아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1단계 유효성, 그 기관이 이기 참여 기관이 맞는가 그러면 명단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알려진 기관도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서울권만 봐도 5건이 미참여입니다. 즉 1기 때 참여했던 곳 중에 2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2단계 지역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가 있으면 거기로 끝입니다. 2.3단계잖아요. 없으면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판, 내가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판이 어디인가? 어느 풀에서 내가 상위 5%로 보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신규 참여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릅니다. 두 번째는 단, 분과가 하나 나올 만큼 너무 작은 곳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동점이면 내 아이템 분야의 인프라를 가진 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단계의 C에 대해서, 즉 동점이면 내 아이템 분야의 인프라를 가진 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명단에는 선정 사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대규모 시제품 제작 인프라 보유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한테는 이게 TO보다 더 값진 정보입니다. AI 인재 양성 특화, 자체 투자 재원 보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그냥 목록으로 보지 마시고요. 선정 사유를 확실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메일에 있던 틀린 전제 2개, 여기 하나 더 붙여서 3개입니다. 자, 실수 첫 번째는 창경은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2기부터 창경은 더 이상 팀을 안 뽑습니다. 산하 기관을 총괄하는 허브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1기 때랑 똑같이 거기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기의 창경센터로 지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실수. 학교랑 R&D 연계가 없으니 대학은 패스하겠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모두의 창업의 멘토 기관은 여러분들이랑 공동 연구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책임 멘토 사회를 붙여주고 1, 2라운드를 직접 평가하는 주체입니다. 특허가 개인명이든 학교명이든 기관 선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해당 대학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브랜드로 고르는 실수입니다. 유명한 데 붙으면 나중에 도움되겠지. 자, 아까 데이터로 보셨죠? 브랜드는 그대로 경쟁 강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그룹은 계열 기관 하나가 2기에서 빠지면서 남은 한 곳으로 그 계열 지원자가 다 몰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건 명단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안에서 기관을 고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0곳이 경쟁률이 4.42%에서 5%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TO가 접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관을 고르는 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지역은 2.33배 차이입니다. 접수는 반반인데 TO는 1200대 2800이었어요. 비수도권 연구가 있으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1, 2라운드는 그 기관 안에서의 등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합격률이 높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느 판에서 내가 제일 튈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끄시고 30분만 쓰시면 되는 일 세 가지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2기 멘토 기간 명단 열어서 선정 사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이 아니라 사유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템이랑 붙는 단어가 있는 기관에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문에서 네 가지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거주지 제한, 트랙별 TO 분리 여부, 그리고 접수 상황과 마감 방식, 그리고 복수 지원 가능 여부. 참고로 1기에는 6개 기관이 정확히 1200건에서 접수가 멈췄습니다. 상한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고민하다가 자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후보 기관 두 곳에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물어볼 건 딱 두 개입니다. 어떤 분야의 멘토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오프라인 멘토링 장소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멘토링 사회가 필수 배점 20점에서 30점입니다. 이걸 지원 전에 안 물어보고 넣는 건 눈 감고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기관별 합격률 전체표, 서울 20곳뿐만 아니라 전국 기관 데이터 전량을 정리한 자료는 한번 제가 멤버십에 올려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넣으려는 기관이 몇 퍼센트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PSSD 사업계획서를 AI로, 그리고 또 모두의 창업 지원서 작성을 AI로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관을 바꾸는 것보다 서류를 보강하는 게 더 큰 숙제입니다. 자, 문제 해결, 성장, 발전. 자,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자, 일기 심사하면서 본 것들로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정석비즈 이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